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64%, 그리고 코스닥은 0.56%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 움직임을 살펴보면 12시까지는 시장이 좀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시장이 조금씩 회복하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상승 마감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하기로는 오늘은 거의 하락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았겠나 싶어요. 왜냐면은 시장 수급을 업종별로 들여다봤을 때 대형주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고 중소형주 쪽으로는 오히려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중소형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거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하락했다, 사실상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공매도에 대한 그런 공포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자,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화학, 의약품, 철강, 금속, 전기전자, 유통업, 운수창고 이런 업종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차트를 통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코스피 지수는 오늘 반등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여기 3100포인트 약간 위에서 지지가 되는 지점을 하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생각보다 32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3100포인트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겁을 내는 시기가 언제 겁이 나냐면 이럴 때 겁납니다. 많이 올랐다가 떨어질 때 이럴 때 엄청 겁이 납니다.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작년 3월달처럼 완전히 이렇게 급락할 때는 오히려 좀 덜 겁납니다.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왕 손실 본 거 평가손이 더 커졌다 이래 돼가지고 체념을 하고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면 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이렇게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미끄러질 때는 요 올랐을 때 돈 번 게 자꾸 눈에 아른거려 가지고 심적으로는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피는 그나마 좀 낮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지난주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오늘까지도 장중에도 엄청 밀렸었는데 이 정도면 지수가 1025포인트에서 950포인트 거의 100포인트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거는 거의 폭락 수준의 어떤 체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자주 겪는데 이때 참 심적으로 힘들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떤 가정이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예전에 저기가 우리 땅이었는데 만약에 그 땅을 우리가 팔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조집이 우리 거였는데 그때 그 집을 팔지 않고 지금까지 나눴더라면은 우리가 큰 부자가 되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삼성전자 옛날에 내가 그때 13만 원 할 때 내가 들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들고 있었더라면 이런 이야기. 항상 그 가정을 할 때 들고 있었더라면 좋았는데 지금은 팔았기 때문에 가난하다 이런 것보다는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살아오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식으로 좀 부자가 되려 그러면은 바로 요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식을 더 싸게 매수해서 오래 보유할 수 있을까,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됩니다. 싸게 매수해서 가능하면은 오래 보유하는 것에 대한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각합니다. 언제 팔아모야 되노?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언제 팔아모야 내가 돈 좀 벌 수 있을까? 언제 파노?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요거는 진짜 냉정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른들에게 가끔 듣는 저 집이나 저 땅을 내가 팔지 않고 지금까지 들고 있었더라면 좀 돈이 많이 되었을 거다. 옛날에 삼성전자 나도 들고 있었고 무슨 들고 있었는데 그 주식 안 팔고 지금까지 들고 있었더라면 됐을 거다 이런 이야기.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뻔히 들으면서 나도 하는 생각은 주식을 내가 언제 팔아모아야 되겠노? 내 손에서 자꾸 버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꾸 이게 끌어모아야 되는데, 돈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자꾸 이게 버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식으로 부자 되기는 어렵겠죠. 부자 되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투자는 늘 말씀드리지만 돈 더하기 시간입니다. 돈이 적은 분들은 오랜 시간 투자하면 되고,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당연히 20대나 30대 젊은 사람들보다 40, 50, 60대 이런 분들은 오랜 기간 돈을 벌었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이 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대신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많죠. 시간으로 치자면은 가장 많은 사람은 바로 응애응애하고 이제 태어난 애들입니다. 애가 태어났을 때 결혼 축가금 뭐 돌 뭐 이런 거 통해서 돈을 좀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애들 명의로 주식을 사주게 되면 걔들은 엄청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같은 10,000원짜리라 하더라도 60대 어르신이 들고 있는 그 10,000원과 이제 가난하게가 들고 있는 그 10,000원은 그냥 그걸 갖다 쓴다 했을 때는 동일한 가치를 얻을 수가 있지만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전혀 다릅니다. 이 가난하게가 들고 있는 그 10,000원짜리가 60대 어르신이 들고 있는 그 10,000원짜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돈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나는 젊은데 뭐 이렇게 돈도 별로 없고 이렇게 저 사람은 나이가 좀 있는데 돈도 많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돈은 좀 작은 대신 시간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할 수도 있고, 이걸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충분히 재산을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이 투자는 제 투자를 통해서 복리를 누릴 때 훨씬 더 이 그래프를 치면은 우리가 방정식 할 때 1차 함수 있죠. 1차 함수로 있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이렇게 2차 함수 있잖아요. 이렇게 복리를 누리게 되면 이렇게 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복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투자를 하고 우리가 어떤 부를 갖다 쌓아가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세금 장벽, 세금입니다. 돈을 갖다가 좀 재투자하려고 하면 세금으로 빵빵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세금이 엄청난 그 부를 이루는데 장애물이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절세, 세금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됩니다. 요것만 잘 항상 머릿속에 넣고서 정리하고 있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에게 뭐 공매도 이런 이야기가 요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팔아먹어야 돈 좀 벌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향점은 어떻게 하면 주식을 더 싸게 해서 매수해서 오래 보유할 수 있을까,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늘 우리가 부모님께 그냥 아니면 주위 어르신들에게 듣는 말씀이, 내가 저 땅, 저 부동산 아니면 저 주식 팔지 않고 들고 있었더라면, 보유를 했더라면 지금 부자가 될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늘상 들으면서 나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보유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나 역시 그런 이야기를 귀에 따갑게 들으면서 언제 팔아먹어야 되나 있는 걸로 자꾸 버릴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서 투자하면은 주식과 부동산밖에 없어요. 우리가 노동소득으로 돈을 벌어서 자본소득을 얻어가는데 이 주식, 그리고 이 부동산,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은 그냥 안 됩니다. 쥐고 있어야지 자꾸 놓을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경기, 지금 오늘 시장이 이래 올랐는데 공매도가 최근 나온다고 해서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유가를 보게 되면 지금 유가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죠. 물론 뭐 좀 길게 보면 좀 다릅니다만 좀 더 길게 한번 볼까요? 최근 1년 전 봅시다. 그렇죠? 지금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경기가 지금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공매도 하는 사람들 손해입니다. 또 유가뿐만이 아니라 또 경기를 좀 반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가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은가격 같은 경우는 이거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지금 3월달부터 시작해서, 여기 3월달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식시장 흐름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3월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됐는데, 올랐는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경기가 더 좋아질 것에 우리가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투자 이야기 좀 많이 했고, 오늘 시장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시장 좀 더 살펴보면은, 일단 앞서 본 업종별로는 이런 업종 돈이 들어왔어요. 대형주 쪽으로 돈이 좀 들어왔는데,
뭐 시장이 잘 가게 되면 또 앞으로 또 뭐 어느 종목이나 어느 업종이나 돈이 많이 들어올 거니까 졸이지 말고 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이렇게 포스코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차까지 15개 종목이 됩니다. 돈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이렇게 세력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셀터리온입니다. 셀터리온이 공매도 타겟된다고 그래 난리를 지기는데 제일 많이 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현대차, 포스코, 삼성, SDI, S-오일, 현대, 글로비스 뭐 다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 나쁜 기업들이 없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수출품은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S-오일이 있으니까 정유, 석유도 우리나라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데 지금 경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분명히 선진국들 다른 나라에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1등 수출품 반도체 지금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잘 팔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수출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포스코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세력들이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입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포스코 가장 많이 매수했고 연기금은 현대차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이 투신 같은 경우는 일반 대중들이 좀 주로 애용을 하는 거고 사모펀드는 돈 좀 있는 분들이 애용을 하는 똑같은 펀드입니다. 약간 운영 방식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좀 부자들 뭐 대중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모펀드에서는 셀트리온, S-오일, 현대차 이런 거 사모펀드 지금 포트폴리오 진짜 좋네요. 셀트리온, S-오일, 현대차, 삼성, SDI 이런 거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 종목들 그래도 어떤 것 좀 조심해야 되는지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또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죠. 자, 요거 자주 말씀드리지만 상승 반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좀 조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러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씩 뭔가 찍히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뭔가 찍히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시장이 앞으로 가겠구나 그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오늘 25개 종목이 이렇게 떴는데 KPX 케미칼부터 시작해서 뭐 SK증권, SK텔레콤, SK텔레콤은 이 큰 종목인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네요. 경동인베스트, 자 이런 한양 ENG까지 이런 종목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앞서 세력들이 산 종목들 중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녹십자, 랩셀, 자 이건 참모들이 매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지금 참모들이 매도 진행 중이에요. 추세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 뭐냐, 아이고야 이거 포스코가요 그동안 좀 올라붙는가 봐. 올라붙네 이거. 에헤이. 포스코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가지고요 15만원에서 35만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100% 이상 올랐잖아요. 그래서 참모들이 나 이제 됐습니다 하고 지금 파는 참모들이 생기붙어요. 에헤이 이거 뭐 이제부터 참모들은 분할 매도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팔아란 건 아니고 지금 참모들 중에 12명 있는데 성질 급한 참모들은 나는 손들었습니다 하고 그런 참모들이 있다. 여러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아니면 여기 보조지표 많죠? 이런 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 나머지 요 종목들은 또 괜찮은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내일이 주식시장 쉽니다. 내일 지나고 그 다음 목요일에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따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요즘 뭐 공매도가 어떻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도 기관들 흉내 한번 내보려고 뭘 팔아가지고 내 돈 좀 벌지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3명이 다녀도 스승이 있다라는 말씀. 우리가 늘상 어른들한테 듣는 말은 그걸 하니까 그냥 주식, 부동산, 뭐 땅 이런 거 들고 있었으면 부자가 됐는데 지금은 결론은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큰 부자가 아니거나 지금 가난하다 이런 이야기를 늘상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그렇다가 한 길로 더 한 길로 쑥 바로 빼내버리고 나는 주식을 언제 팔까? 언제 팔아야 되노? 언제 팔아야 되노? 자꾸 고민한다면 그분들이 만약 지금 부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나도 먼 훗날에 그분들 나이가 됐을 때 또 저기 밑에 애들한테 너거는 그러지 마라. 나는
계속 들고 있었으면 부자였는데 지금 다 팔아가 가난해졌으니까 너거는 그러지 마라 하면서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유할 고민을 해야 됩니다. 보유할 고민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